리오프닝 네.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하셨군요. 네.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 섹터를 점검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리오프닝 관련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과거에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되게 약할 때 다른 종목들이 올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리오프닝 갖고 있는 뭐 항공주, 여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차트는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차트는 볼게요. 몇 개 좀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우리가 왜 좋은 주식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먼저 여행과 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가장 뭐 좋은 거는 뭐 그죠? 아시아나항공 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는 거 위주로 봐야 좀 임팩트한 거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 너무 한숨을 많이 쉬고 있던 종목이 그죠? 이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진에어도 그동안에 한숨을 푹푹 쉬었는데 이제는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사야 되나 이런 느낌 들어요. 자,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역시 주가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만큼 안 빠졌는데 이런 것처럼 종목은 순환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투어. 하나투어도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란풍선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풍선. 다 좋은 종목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노란풍선도 여기 보시면 또 유상증자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또 이렇게 빠졌다 올랐다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은 되게 힘들었는데 끝까지 버텼더니 12,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16,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레드갭 투어, 렌트카 비중이 많은 거, 주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바닥에 올라주고 있어요. 나 지금 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처럼 모든 종목은요, 모든 섹터의 종목들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양측이 손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뭐 결정을 했다. 확진자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이라든가 치명률이 안정적 유지가 되면은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 재추진 검토 이런 내용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야. 우리나라 가장 늦어요,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 마스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감기처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상자도 두 개의 체계를 두고 일반 관리냐 위험 관리냐를 체계를 따로 두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또 자가 치료를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스크 끼고 손 열심히 닦고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서 여행도 가고 비즈니스도 가고 하게 되는 거니까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항공과 여행 주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유 20% 손해봤네 30%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조금 더 사야지 여유가 생기면은 단 한 주라도 더 사야지 이런 생각 갖는다면은 단 한 주만 더 사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한 1,000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요번에 월급 받아가지고, 뭐, 10,000원짜리, 2만원짜리 10주면 20만원 아닙니까? 10주만 더 샀어. 계좌의 평가금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살 수 있다는 그 액션을 통해서 투자 심리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리오프닝 관련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왔는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행 항공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종목, 저는 대한항공, 그죠? 모두투어, 하나투어 다 좋게 봅니다.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상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그러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몇 번 이게 참 3년까지 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그죠? 네. 그런데 끌고 왔는데요. 이번에 또 기대를 거는 거죠. 네. 뭐 안타깝긴 하지만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5만 명이 넘었고 주변에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꽤 있죠. 네. 여기서 어쨌든 아직은 위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2월 오늘 11일이잖아요. 그죠? 2월 말 3월 초 정도 피크를 쳐준다면 내리면서 3월 한 10일, 15일 가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도 꺾였다라는 심리가 있고 좀 이제 점차 소위 말하는 뭐 독감보다 조금 강한 수준으로 가면서 풀리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리 된다면 네, 심리는 뭐 3, 4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정상화 이거죠.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 여행 말씀하셨고 카지노주도 좀 잘 갑니다. 카지노 네. 관련주는 지난번에 이제 박근영 부장님 또 오셔가지고 한번 딱 스토리 풀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요. 네. 카지노주 뭐 GKL 파라다이스 카지노주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해외 롯데관광개발도 있구나. 그 다음에 국내에는 이제 강원랜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카지노주 관련주 그다음에 카지노와 관련된 기업 가운데 또 눈여겨볼 다른 시각의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주 한번 흐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지노주가요.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 최근에 동향을 봤을 때는 카지노주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자 강원랜드 12월 1일자 하더라도 못 간다 힘들다 해도요 21,000원이 26,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원랜드에 대한 주가는 좋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다이스도 주가 흐름이 약세인데 똑같이 주가가 이렇게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죠,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당연히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관심 갖고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GKL 있죠? GKL. 뭐, 종목 대표적인 것만 좀 봅니다. GKL은 좀 약해요, 그죠? 예,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하여튼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롯데 관광개발. 예, 제주도 롯데 관광개발 카지노 쪽이죠, 이것도. 네,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이런 것들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5만 명이 돌파가 된 상황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 뭐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러한 카지노 업종에 대한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올해 2분기 하면은 4, 5,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길이 열린다. 항공주가 좋게 보는 거고요. 실적이. 올해 상반기 지나고 올해 그 3분기, 그죠? 7, 8, 9, 3분기부터는 카지노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발발하기 전 수준으로 카지노가 가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덜 됐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좀 덜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카지노 마카오 중국의 마카오 카지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강도가 다소 좀 낮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어요. 강도가 좀 낮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카지노주가 더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카지노주가 올라주니까 우리나라 카지노주도 오를 것이다라고 봤는데 좀 못 올랐죠. 그거는 중국의 마카오 카지노 이렇게 누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수혜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고 봤을 때 카지노주 관련되어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신규로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요.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단 한 주라도, 단 몇 주라도 조금씩 더 사주고 하면은 투자 심리만 유지하고 쭉 끌고 가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사셔가지고 평단가 낮추고 끈기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 리오프닝 쪽 얘기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항공, 여행, 카지노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품. 화장품 넘어가도 됩니까? 네, 화장품도 얘기해야죠. 화장품도 화장품이 어제 강했는데요. 네. 이것도 리오프닝 개념에서 다시 네. 좀 주목받는 거예요, 화장품도요? 그렇습니다. 네. 리오프닝 개념에서 주목받는 예. 거고 또 화장품 업계의 향후 어떤 그 소비 회복 이런 부분을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왜 화장품이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활발하게 노 마스크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고 또 활동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죠 화장을 좀 더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노 마스크가 되면은 그래서 색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은 활동이 좀 재개가 되면서 소비가 좀 재개가 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좀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일에는 상승했고 오늘은 좀 가격 눌림이 있는데 이거는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거죠. 차트는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대표성을 띠는 종목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이죠. 자,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강하게 전날에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9%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코스맥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굉장히 제가 좋게 봤는데 아주 오랜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한번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 콜마는 얘기를 많이 안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 관심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예, 그죠? 이런 쪽의 움직임이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살짝 오르다가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인데 리포트가 그죠 시장에서 보고되는 리포트 형태가 긍정적으로 제공되는 리포트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만은 조금 다릅니다. 구조조정 효과가 진행이 좀 되면서 이제는 봐야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목표가 상향 조정 이슈가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주목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분위기까지 이렇게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리오프닝 기대감 줄여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역 완화는 당연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지금 또 이슈가 또 있죠. 면세점 구매 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면세점 구매 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매를 한도한 거지 면세 한도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구매 한도가
또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 말이죠. 구매 한도나 면세 한도가 높아진다는 거. 지금은 이제 그럼 600달러 기준에서 면세 한도가 네, 600달러 기준까지 딱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푼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건 구매 네. 한도고 면세에 대한 부분은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네. 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면세 한도를 푼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면세를 더 해주는 개념이 확대되는 건 아니고 네. 그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키우는 거다라고 음. 구분지어서 멘트가 돼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확인해보고 추후에 제가 뭐 주식회사 각부장 예. 거기서 좀 언급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저는 네, 이제 네. 그 면세 한도를 확 푼다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네. 구매 한도하고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예. 저도 한번 면세는 그대로라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구매 한도가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이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다라는 개정 세법 시행 규칙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면세 한도가 예. 있고 구매 어쨌든 뭐 세금을 내고라도 살 수 있는 한도가 또 있었던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자주 이용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게까지 구분 안 했는데 현재 그렇게 좀 내용이 좀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또 패밀리들이 거기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뭐 풀라면 좀 풀지 뭘 그렇게 말이야. 그러게. 저도 어제 활성화시키려면, 네. 주식회사 각부장 채널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 구매 한도를 풀 게 아니라 좀 면세 면세 한도를 한도를 더 올려야죠. 높여주면은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겠냐. 중국보다도 우리가 낮은데. 뭐. 네. 그래서 좀 솔직히 이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아쉬움을 좀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구매 한도- 네. 어쨌건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되고, 뭐 화장품 관련주 얘기했으니까, 면세점 얘기했으니까,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면세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하면 크게 뭐 세 가지를 보는 거죠. 뭐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현대백화점 보는데, 저는 신세계를 보십사 하고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세계가 오늘 2.4% 정도 살짝 밀려주긴 했는데 흐름을 아직 완벽하게 잡지는 않았지만은 흐름을 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주 그리고 면세점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걸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가 이렇게 주가까지 빠지고 횡보하고 빠졌다 올라오면서 대차장고가 오히려 줄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가 조금씩 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신세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빠졌습니다만은 신세계는 주가 빠지고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는데 대차장고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대차장고도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점에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게 실적이 뒷받침이 당장 안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이거 전면 다 시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타겟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도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실적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리오프닝 관련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시고 모아 가셔야 된다고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락 나와서 또 물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차를 길게 두고 이렇게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좀 더 사주는 컨셉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변동성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좋긴 합니다만은 중간에 하다 보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좋게 평가가 되는 실적 측면에서 좋게 평가가 되는 종목을 사자. 그래서 면세점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호텔신라보다는 신세계가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종목들 아무래 그 화장품 중에서는 뭐 아무래 퍼시픽 뭐 요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좋습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